네, 시장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11만 달러 돌파에 성공을 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2,700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XRP 같은 경우에도 2.3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비트코인 일단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올타임 하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대로 쭉 이어질 수 있을지, 특히 이번 주에는 CPI와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또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기대하기에는 위쪽으로 변동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데이터 숫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막연하게 계속 오르기만 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재료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이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며 첫날 협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몇 가지 또 매크로 재료들이 함께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위로 뿅 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비트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트코인 대부분이 사실 이전 사이클 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저번 사이클 고점이 69,000달러였는데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한바탕 몇 바탕 난리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1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 기관 매수세가 또 단단하게 받쳐주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다시 돌파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호재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이슈가 동시에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간단히 정리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부터 런던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틀째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관세 분쟁에서 나아가서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까지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갈등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중국과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런던 협상팀으로부터 좋은 보고만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악수를 원한다라며 직접 히토류 수출 재개를 압박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전화 회담을 통해 미국의 히토류 자석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의 공급망을 위해서 일부 히토류 업체의 한시적인 수출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협상 당시 이루어진 90일 동안의 관세 휴전 합의를 되살리고 구체화하려는 후속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양국은 제네바에서 세 자릿수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서로 일부 철회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중국산 품목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나름의 파격적인 양보를 하기도 했고, 이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보복성 비관세 조치를 풀기로 했지만 정작 핵심 광물 수출은 막아두면서 미국이 합의 불이행을 주장해온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수출 통제 담당 장관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처음 합류해서 중국 측이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보다 근본적인 수출 규제 완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에 이 법안을 찬성 66표, 반대 22표로 본회의 상정에 붙이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공화당 다수에 더해서 민주당 16명이 동참을 해서 초당적인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는 이걸 중요한 제도 변화의 신호로
바라보고 있는데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막판 수정안을 통해서 민주당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등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연방법으로 처음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달러의 기본 규칙을 세운다라는 건데 이 법안의 핵심은 발행사에 대한 인가제 도입과 준비금, 보호장치 의무화입니다. 예컨대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고객이 맡긴 달러 등 준비 자산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시하며 만약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코인 보유자가 우선 변제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대테러 제재 준수 의무 등을 명시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이 은행에 준하는 금융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개된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우려한 국가안보 조항들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사용자가 거래를 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이 미국과 비교 가능한지를 미국 재무부 등 당국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 집행 요청 시에 범죄자 자산을 동결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실제로 법안은 유예기간 3년을 주되 그 이후에도 요건 미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 있는 어떤 거래소나 중개업자도 취급할 수가 없고 알면서 취급을 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정기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며 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실 마케팅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통화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MIT 디지털 경제랩스의 크리스찬 카탈리니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이 같은 자산이 주류로 진입하는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이나 아담 쉬프 의원 등 친혁신 성향의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장치가 담긴 규제 틀이 오히려 혁신을 촉진할 거라는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돼서 미국에 있는 은행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이용할 길이 열리면 현재 약 2,300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019년 말 대비 45배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가 가상자산 유동성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불과 2달 남짓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 총액이 370억 달러 이상 급증하면서 2,04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급증이 비트코인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1,390억 달러 규모로 15% 증가했고 미국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때 위축되기도 했던 USDC도 48% 급증해서 525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끊기지 않는 디지털 달러 유동성으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혈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늘어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유동성과 시가총액 풀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상승 랠리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팽창이 이끌 것이다 라는 전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요즘 상장한 이 서클 괜히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진영은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지나치게 팽창시켜서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파생상품 시장을 느슨하게 규제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단초를 제공했던 CFMA법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산업계가 원하는 구멍 많은 규제를 만들어줬다가는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금융으로 급팽창해서 향후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직접 발행에 관여한 스테이블코인이 이번 법안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해충돌 논란도 마지막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 연방 공직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못하도록 하는 윤리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서 결국 이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은 명확한 규제 도입이 오히려 기관자금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법 통과까지 아직 하원 심의 등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라면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이 머지않아서 탄생할 그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재는 금융 규제 측면에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SEC가 이례적으로 디파이 산업을 위해서 규제 장벽을 낮추는 혁신 면제 정책을 예고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SEC는 디파이와 미국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주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5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암호화폐 정책회의의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 자리에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디파이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 대박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그리고 SEC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디파이 플랫폼이 기존 규제 장벽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이런 혁신 면제를 단행을 하며 SEC가 관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온체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는 게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이렇게 예쁜 멘트까지 더했습니다. 폴 애킨스 위원장은 많은 기업가가 운영자 개입 없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개자 없는 이 새로운 금융 소프트웨어 클래스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 기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퍼블리시드 코드, 그러니까 공개된 코드 자체를 규제하는 기존 접근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이 취지의 멘트입니다. 실제로 이 양반은 우리는 미래를 자동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며 SEC가 탈중앙화 혁신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SEC 내부 변화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SEC 지도부가 교체가 되며 위원 구성도 친크립토 성향의 공화당 위원이 3대1로 다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동안 SEC를 비롯한 미국 규제 당국은 주로 중앙화된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디파이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겨둔 채 집행 위주로 정말 지저분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반 핀세는 지난 몇 년 동안 디파이 프로토콜을 돈세탁 통로로 지목하며 불신해왔고 SEC도 디파이 관련 사례에 소송과 제재 위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공화당 다수 위원들은 이제 디파이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의에서 단지 코드를 게시했다라는 이유로 그 코드들을 남들이 전통 금융활동에 사용한다고 해서 퍼블리셔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서야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중앙화된 기업들이 그저 탈중앙화 딱지만 붙여서 규제를 피해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것도 언급을 해서 앞으로 디파이의 탈중앙성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될 것이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디파이 업계는 이런 SEC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쉐이프 시프트의 설립자 에릭 브르히스는 12년 전 내가 처음 SEC 소환장을 받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라며 이제 자신이 SEC 행사 연단에 서게 될 줄 몰랐다라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의 이번 변화에 대해서 위원회의 어조와 입장이 바뀐 것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혁신 면제 시사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개발자들은 이제 명확한 가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출시하며 규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적 애매함, 이 모호함 때문에 미국 시장 철수를 고민하던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또 전통 금융기관들도 온체인 금융 실험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모습이고, 가령 은행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이나 탈중앙화 예금, 대출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요컨대 SEC발 규제 완화 움직임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차원의 입법과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건데, 이게 잘 완성이 된다라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융합이 상당히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세 갈래 호재가 불어오면서 비트코인은 단숨에 11만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시장은 이제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번 상승으로 주요 지지 구간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랠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조정장에서 98,500달러와 104,985달러 부근의 핵심 지지선을 테스트한 뒤 강한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바닥 다지기를 거친 덕분에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달러대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단기 관심사는 상승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석가들은 1차 저항선으로 12만 달러를 많이들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은 6월 초에 한때 11만 1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고,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 부근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강력한 불플래그 패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14만 달러까지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당연히 경계 요인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주말 CME 비트코인 선물 차트에서 발생한 가격 갭 현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현물 시장이 급등하면서 CME 선물 마감가와 월요일 시초가 사이에 10만 4천 달러대 가격 공백이 지금 생긴 건데, 통상 이런 갭은 이후에 시세가 해당 구간을 다시 메우는 그런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트레이더는 10만 4,312달러 부근의 CME 미체결 갭은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선 위에서 11만 달러 위에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만약 단기 조정이 온다라면 이 갭이 위치한 10만 4천 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10만 달러 선은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기술적으로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10만 달러 부근의 롱 포지션의 손절매 물량이 밀집해 있어서 웬만한 조정은 이 선에서 매수세 유입으로 방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단기 분기점은 10만 달러 초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반등 유지에 성공한다라면 비트코인은 전고 돌파에 이어서 12만 달러 목표가를 향한 상승장을 이어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어떤 악재가 덮쳐서 10만 달러가 깨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투자 심리가 또 한번 급속히 냉각되면서 기술적으로는 9만 달러 중반대까지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시나리오도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호재가 모두 순조롭게 현실화돼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우선 미중 협상이 실제 무역 합의로 이어져서 글로벌 교역 환경이 개선되고 이건 주식 등 암호화 위험 자산 시장의 강세 기조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의회를 통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권 자금이 안심하고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SEC의 디파이 혁신 면제 방침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아서 탈중앙 금융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진다라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야말로 트리플 모멘텀이 공급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내 12만 달러 돌파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대 최고치 경신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또 힘을 싣게 될 겁니다. 일대로 가상자산 투자 회사들은 비트코인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ETF 매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더 강력한 슈퍼랠리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섞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시나리오는 이 매크로 호재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서 관세 인상과 히토류 봉쇄 등 무역 갈등이 재발하면 전 세계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 둔화 조짐도 보인다라며 무역 분쟁 재격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되더라도 만약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좌초된다라면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SEC의 혁신 면제 정책도 내부 반발이나 다른 규제 기관과의 이견으로 흐지부지될 위험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 될 겁니다. 이처럼 세 축의 모멘텀이 꺾이는 경우에 비트코인은 상승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앞서 10만 달러 지지벽, 여기가 깨진다라면 투자자들의 손절매가 겹치면서 급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악재성 재료들의 시너지보다는 호재성 재료들 가운데 일부라도 제대로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향방의 열쇠는 11만 달러 돌파 이후에도 10만 달러대 지지를 유지하며 호재들의 실체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가격대와 거시 환경이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을 이룬다라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국면의 강세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반대로 시장 심리를 지탱해주던 세 가지 축에 차질이 생긴다라면 비트코인은 또 한동안 숨고르기 조정을 거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상황은 훈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이고 또 계획적인 투자 스탠스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